안녕하세요.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자, 오늘 한참 이제 앞으로 대선이 한 120일 정도 남았나요? 가까워지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문제, 주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 자, 배우자인 김혜경 씨 그 낙상사고, 새벽 1시에 낙상사고, 난 아무리 들어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낙상이라는 게 보통 넘어지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열상이라는 얘기 나오고, 나중에 또 어떤 눈 밑에 몇 반을 뭐 꼬맸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하여튼 말이나 많이 나오는데, 뭐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대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번 이제 사주는 어떤지, 이제 그걸 한번 사주를 분석하면서 연관성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한번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 사주는 병오년, 정유월, 병자일, 이 시는 이제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 사주가 평상시에 이렇게 활동성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역마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렇게 역마로. 자,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은 이 사주의 특징은 불이 많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글자나 되죠. 이렇게 불이 많은 기본적으로 불같이 화낸다. 그 다음 욱하는 성질, 화이터 기질. 예,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누가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이받는 게 있다는 이런 거예요. 워낙 이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열정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많아요. 남한테 어떻게 돼? 봉사 같은 거, 베푸는 거, 이런 것도 잘해요. 때로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속이 공허하다는 거야. 밖에서 내 에너지를 다 풀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막상 이게 허해. 속이 허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또 이 병화일주 같은 분들이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이해를 못하죠. 아니, 저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고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재밌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울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 이렇게 발달되면요. 조심해야 될 게 욱하는 것 때문에 문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뒤끝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잘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극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이 맞붙어 싸울 일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뭐 아니면 여자 그러면 와이프가 많이 지금 화나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 참으면 돼요. 근데 이제 특징을 얘기하면 이 불이 너무 강하다. 예. 그 장점도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단점도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또 뭐냐? 요 정관을 깔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궁이 참 잘 되지. 이게 배우자 궁이잖아. 이게 본인 자리고.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이 배우자의 한 기둥이 이렇게 정말 배열이 잘 된 경우죠. 그런데 이 배우자가 이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화가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궁겁쟁재죠. 자, 여기에 월지에 부모 자리에 정제가 있으니까 그 돈은 나름대로 뭐 친정 덕을 받던 뭐 시댁 덕을 받던 어쨌든 간에 돈은 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 구성이 재가 관을 이렇게 생해주죠. 이 여자 사주에서 재생관이 되어 있는 경우 내조를 잘 합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문제는 나와 같은 여자가 하나, 둘, 셋, 4명이 있다는 거야. 남자는 1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내 와이프도 쳐다보고 옆에 있는 또 와이프 친구도 쳐다보고 또 옆에 있는 이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럼 남자가 어떻게 돼? 눈이 돌아가게 돼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주위에 내 친구와 이렇게 많이 에워싸여 있는 남자가 1명뿐이 없잖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에 또 이게 지금 이 도화가 이렇게 많죠. 이 도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본인이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혹은 이게 인기살이에요. 인기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이 도화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아주 쉽게 해서 이 돈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싶죠. 주인공이. 자, 이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도화가 이렇게 많은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52대운을 지금 지나가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오, 묘, 유에서 도화가 4개가 되죠. 요런 경우는요, 사형살이라고 해서 도화가 너무 많아버리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2대운에. 여기다 신금 이게 정제죠? 요렇게 재가 오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는데, 이 도화가 이렇게 사형살로 돼버리면요, 이게 판단의 미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대운에서. 지금 56이니까 52, 53, 54, 55, 56, 한중 지금 5년 지나갔는데 요 대운을 조심하세요. 50대운. 특히 요거 사형살 있을 때. 그래서 이 도화가 이렇게 많으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인기가 있고 남들한테 인기가 있고 본인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가 인목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만약에 경인시라면 인목이 이렇게 있고 이 화가 발달되어 있으면요, 이 자수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인목이 계속 끌어당겨서 이 자수 자체가 거의 빨려 들어가면은 이게 다 수분이 물이 다 흡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배우자 자리가 이게 불안한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 배우자가 지금 이렇게 주위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눈이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깔고 있어요. 이렇게. 네. 실제로 그런데 낙상사고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그 민주당에서 뭐 의원이 얘기했나? 그 이 후보 부부 사이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그건 뭐, 이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좋다고 얘기는 뒤집어 얘기면 안 좋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색한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낙상사고란 이 사고, 이게 계속해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부부 사이가 좋다. 그리고 다친 날도 그렇게 해서 그 대권 후보가 그 일정을 다 소화를 막 하나도 안 하고 취소하고 집에서 내가 그동안 내 이렇게 잘못했던, 나를 만나서 고생한 와이프를, 오늘 하루는 시간을 내서 내가 와이프 곁에 있겠다. 그 평상시에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은 그런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평상시에 이재명 후보 언행이라든가 모든 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러니까 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장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동양대 교수 진중권 교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렇게 드러내면 그게 아니라는 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사실 여부는 지금 논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사주를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자, 여기다 이게 좀 자유욕의 파도 되죠. 여기다가 또 이게 귀문도 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자리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살로 봤을 때도 안정성은 떨어진다. 거기에는 또 가장 큰 특징이 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 이 토라는 건요, 나머지 사행을 조절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 이게 토죠. 근데 토가 없다는 건 항상 이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토가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요. 그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니까 판단으로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오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부정에서. 그 어렸을 때는 이게 정인이니까 이때는 이제 요때까지 잘 자랐는데 요게 편인이 오면서부터 요때는 조금 방황했을 것 같아요. 이 편인이라는 건 이게 계획 차질이에요. 계획.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어떤 고통이 온다. 그런 얘기에서 돌발 변수도 생길 수 있고, 이 편인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32
이때 32대운에서는 이게 또 비가 내리죠. 여기 전체적으로. 또 그런 약간 좀 고통을 따라요, 이때. 근데 이제 42대운에 지금 이제 편관유죠. 이 관이 이렇게 왔을 때, 요때는 남편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한테도 임수가 왔을 때, 자, 이 병화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강, 호수, 바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임진대운이 왔을 때 본인도 사회적인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때 아마 성남시장 그때 좀 됐을 거야. 이제 그런 기운으로 해서 52대운으로 와가지고는 신묘대운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형살이 문제가 되고 이 신금이 와서 나를 이렇게 묶는 역할을 또 하죠. 이때 와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묶여있는 느낌이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는 사형살도 있고. 신축년에서 보면은 이 신축이 왔을 때 또 마찬가지죠. 신금이 와가지고 나한테는 정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묶여버린다는 거 상황이. 그래서 이 사주에서 또한 특징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주가 8글자 중에서 불이 많기 때문에 이 습한 기운이 아니고 다 조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열정이 넘치고 이렇게 화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이게 습한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쌀쌀맞고 건조하고 본인 자체가 이 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인간관계가 까칠해질 수 있는 거, 조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 조가 그러니까 건조한 기운하고 습한 기운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틀린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사주 원국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습한 기운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화기운에 의해서 이게 다 증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항상 불기운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월을 보면은 이제 기해월이죠? 기해월 지금 11월 달에. 이때는 이제 습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주어져요. 근데 이제 해가 오면서 해자에서 쭉 수기운이 좀 강해지는 이 자체가 또 이 관운이죠. 관운이 와서 남자가 들어오는 또 기운이고, 그 다음에 천간에는 디토가 오니까 이게 또 상관운이야. 그게 남자로 인한 구설수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로 인해서. 혹은 남편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오늘 일진으로 봤을 때 이제 정묘일진인데, 요때는 천간에 또 불이 강해지고, 지지에는 자, 이게 묘일충이 되고 자묘형이 되죠. 일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일진도 안 좋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월 자체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름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자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한글로 한번 이름을 분석해 보면은, 김혜경에서 5핵, 7핵, 5핵 이렇게 해서 요 자체를 봤을 때는 이 배우자하고 인연이 이렇게 약한 걸로 나와요. 배우자하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워낙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매스컴들이 워낙 자주 이런 걸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잖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자하고 김혜경 씨가 살아온 과정 그 다음에 어떤 형수 문제, 형하고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같이 연결된 거니까 부부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과연 부부자하고 나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어느 국회의원 말만 따라 사이가 좋은 부부인지 아니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지 그건 이제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공이 나이를 드실수록 이게 어떤 문제였냐. 상당히 17핵 있으면요. 굉장히 예민해요. 이 17핵 자체가. 그래서 남 밑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남 밑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남 밑에 있지 못하고 상당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뭘 따지고 자꾸 파고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 자체가 또 하나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 그 사이
그 아궁인가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아, 정말 그런 부부도 있구나. 어떤 전화가 오든,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전화 온 거에 대해서 서로가 전부 다 왜 왔는지, 누구한테 왔는지 그런 거 일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일일이 다 간섭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와요?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따지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기운이 있다는. 그리고 이 본인 자리에 이 12액이 있다는 이거는요, 조금 뭐랄까, 이게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가 없는 것도 사주에서. 근데 12액 갖는 의미는 불안하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년이 불운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12액이 있으면.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가정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요게 같은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요, 독립할 때 요거는 요 합한수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24액이죠. 24액이는 이제 정제격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요. 24액은. 가정의 현실감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주어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배우자에 대한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이 이 화가 이렇게 강할 때는 장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불같이 화를 낸다. 그 다음 화이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하고 만약에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 예민한 신경,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귀문에도 보면 귀문관사의 특징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뭐 빙의와 관계를, 그럼 여기서는 뭐 그런 건 관계없지만, 그 다음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칠한 어떤 걸 보여준다는 거야. 이 귀문관살에서. 자, 그 상태에서 요게 따지고 파고든다는 것이 이 결합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가정궁에도 좀 12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태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서도 이걸 좀 한자로 풀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게 자원오행이라든가 이런 거 풀어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한글로 이렇게 해봤는데 한글에서도 이런 단점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대선 후보자의 이제 배우자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전부 다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걸 또 당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화력을 해가지고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해서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서 엄단을 쳐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오히려 더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걸 무대응으로 해버리면 이거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김혜경 씨 사주가 안정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화이터 기질이 나타날 수 있는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그럼 이 화이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 폭발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재명 이 후보하고 한번 밤 1시에요. 한번 상황 연상해 보세요. 어떤 걸 연상하실지. 그걸 한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각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그런 거를 논하려 했던 건 아니고, 사주가 이렇게 화가 발달된 사주의 특징이 뭔지 이제 그것만 하나 이렇게 이제 감지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오행 중에서 토가 없을 때 안정감이 떨어진다. 왜? 나머지 사행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토인데, 토가 없다는 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가.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낙상사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떠들고 그래서 한번 김혜경 씨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